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1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진 게 있죠. 예, 좀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폭망했고, 그 폭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나 라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봐도 2500 언더는 좀 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와서 2400까지는 정말 너무했던 것 같고, 이거는요. 예, 그래서 좀 왔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일목균표 선의 스팬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겠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이 결국 외국인이 쥐고 있다는 게 오늘도 명명백백히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사준다면, 그러면 좀 더 돌아올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또 이쪽이 좋다고 하면 좀 빚을 내서라도 또 투자를 하겠죠. 투기적으로 탐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키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이 방향키를 잡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미국의 금리가 이번 연말에 월말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식은 안전하면 이제 수익이 좀 작아질 수 있죠. 위험할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2300 깨질 때 다 죽을 때 다 손절할 때 샀던 사람은 수익이 큰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2500 갔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2300 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과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네, 이런 것들도 또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을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패스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생각이 저도 좀 깊어서 말로 제가 생각했던 걸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생각에 대한 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흐름을 좀 지켜봤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2주 만에 한번 셀트리온 코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이 최근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괜찮았었죠. 예, 주시장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오히려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뭐 셀트리온이 실적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50% 폭락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분식 때문에, 분식회계 뭐 사실이었나요? 아니었죠. 온갖 루머와 블락들과 오만 악재들이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쭉 줄어들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 이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또 기관 투자자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개인 투자자는 떠나고 그들에 의해서 주가가 컨트롤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까요? 헬스케어는 오늘은 좀 밀렸네요. 네.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거의 60%. 네. 어쨌든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30%, 40% 빠질 때 셀트리온은 60% 빠졌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바이오주들은 뭐 70%, 8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것들이 올라오는 것인지, 예. 셀리버리 보시면 뭐 신풍제약, 그리고 뭐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뭐 84%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던 것에 대한 리바운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셀트리온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이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이제 재무적으로 그러면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의 실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단순 어떤 재무 지표를 보면
상당히 수치들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무학개론 재무제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단순히 보더라도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9배,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0배.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기에는 이미 재무지표들이 너무 이제 하이를 찍고 있는 거죠. 예.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차피 요즘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또 보시죠. 네. 그러면 정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무 하이라이트는 어떤지 오늘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려다가 시간상 그냥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만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25조 정도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 봤을 때는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25조면 그래도 못해도 시총의 한 절반 정도는 매출은 보통 찍죠. 근데 셀트리온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네. 연간으로 봤을 때 25조짜리 회사가 지금 1조 매출 찍고 이제 2조 매출, 이제 2조 5천 매출,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매출이.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매출은 높다, 낮다, 낮습니다. 솔직하게 팩트적으로. 그러면 이익은 좋으냐? 이익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25조짜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시총 대비해서 제가 기본이 한 10%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 드립니다. 많은 기업들은 20%에서 30%. 네. 엄청난 기업들은 시총의 절반을 영업이익을 찍는 기업도 있습니다. 은행주는 거의 한 30%, 40% 찍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GS는 시총의 절반, 네. 거의 PER이 2배인 기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도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미래 성장성.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 25조짜리 회사가 2조 5천억의 이익을 찍는 날은 언제일까요? 좀 아직 제가 봤을 때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5천억대에서 이제 1조대로 올라서는 게 2024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공장이 증설되지 않는 선상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셀트리온이 가야 될 방향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자사주 매입, 배당 지급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계속 증설입니다. 라인을 증설하고 공장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은 지금 한 5천억에서 6천억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30%, 40% 육박합니다. 예. 와, 엄청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기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가가 얼마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 항암제를 만들고 렘시마를 만들고 했는데 정작 이걸 파는 가격 대비해서 원가가 작다는 거죠. 예. 그게 이 기업의 어떤 특장점 중에 하나죠. 순이익률도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회사가 자기 자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자본이 계속 확충되겠죠.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자본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총자산 이익률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둔화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떨어질 때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 ROE가 좋은 기업을 찾고 있어요. ROE가 높은 기업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약간 이제 중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겪는 과도기다. 자기가 고수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고수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 책에서 ROE 높은 기업을 사세요 이런 걸 보고 공부했던 초보자들이 단순히 그냥 PR이 낮고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기업을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공부했어. 외웠어. 외운 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마찬가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PER도 굉장히 높죠. 46배. 올해 예상 PER. PBR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주라는 거거든요. 셀트리온도. 공장이 자본이 자산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뽑아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바로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럼 10조 정도 되니까 매출은 최소한 5조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제조업체들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약주랑도 비교할 수 있는데 제약주 대비해서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참고해야 돼요. 매출액은 그래도 2조 정도. 예. 근데 웃긴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매출의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뭐 그렇게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팔기 때문에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파니까 중간 상위라는 거거든요. 해외 판매를 뭐 맡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이 파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파는 거랑 매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지 분식이 아니냐의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 거죠. 근데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파는 것도 있을 거고 헬스케어가 파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제약이 파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약도 지금 매출이 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동일한 건 아니죠.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는 1조 9천억 정도 올해 팔고요. 그 다음에 그 판 것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2,400억 정도 나온다. 그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영업이익률은 12%.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은 뭐 세금하고 뭐 이런 거 빼니까 11%. 근데 총 자산 대비 자산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산 뭐 애매하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ROE나 ROA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ROE가 왜 이렇게 낮지?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술주인데 ROE가 좀 너무 낮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대비해서도 제약도 낮네요. 다 전반적으로 자산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익률이 효율이 막 높은 거 아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부채 비율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뭐 주당순이익, BPS, 주당순 자산, 뭐 이런 것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군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죠. 왜? 나머지 아이들은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당기순이익도 없고 네, 이런 숫자들이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양호하죠. 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50조, 60조 육박하거든요. 58조, 60조인데 셀트리온과 비슷한 오히려 수치는 좀 더 낮은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증설. 계속 증설하고 있으니까 얘는 더 커지니까 삼성에서 돈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약간 정체된 느낌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바처럼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을 가장 핵심적인 키는 뭐다? 결국 투자다. 번 돈을 재투자를 해야 된다. 구글이 배당을 단 한 번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앞으로 영원히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할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셀트리온도 자사주를 한다거나 배당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엄한 일에 돈을 쓰지 마라. 밑빠진 독에 돈을 붓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주주들은 계속 바뀐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바뀌겠죠. 10년, 20년 투자할 개인 투자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그 주주들 마음 달래준다고 배당 지급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자사주 매입하고 할 필요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배당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결국에는 지분구조 이세 경영 확충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여러분 좋아하시라고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준 건 아니다. 배당금 받아서 뭐 했겠습니까? 자사주 샀겠죠 또. 주가 쌀 때 계속 샀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은 뭐 2분기 실적이 지금 뭐 좋아질 거다라고는 했는데 그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어메이징한 실적은 아니다. 대신 오늘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이제 전후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이죠. 기대치보다는 괜찮다. 예. 이제 기대치가 엉망이었죠. 예.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기대치는 EPS가 뭐 주당 뭐 2달러였는데 2.5달러까지 나왔다더라.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매출이 폭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출액이 5천억 예상했는데 5,200억 나왔더라. 어닝 서프라이즈네.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예. 6천억보다 못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어닝 서프라이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세력들 외국인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지표 그 다음에 뭐 실적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이 적자가 떴는데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찍었는데도 주가가 주장창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베타콤플리 현상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차분히 기업을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요.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그 덕목 플러스 또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금 비중 고려해야 될 바가 너무 많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몰빵 올인 이런 거 이따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매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항목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간다면 뭐 셀트리온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든 2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투자자들은 흔들림 없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올바른 투자만이 우리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